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제주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정당 후보인 만큼 사회 대개혁과 노동, 환경, 돌봄 중심의 정책을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거리 유세로 처음 제주 유권자를 만난 권영국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단순히 정권 교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대선은 우리의 삶을, 노동자 서민의 삶을 바꾸는 대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동가치 존중을 전면에 내세운 권 후보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제2공항 백지화, 가짜 탄소 중립 정책 폐기 등 제주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중심에는 차별 철폐와 평등의 가치가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주장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족회와 면담을 가진 뒤 제2공항 반대단체와 간담회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권 후보는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 속에 제주의 미래를 놓고 제2공항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같이 조화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내에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생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식으로 개발 일변도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철퇴를 내려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대선 유일의 진보 정당 후보인 만큼 사회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부자 증세를 통한 지역 맞춤형 돌봄 정책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명분 없는 공사라며 백지화를 제주 지역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요. 제주 MBC는 제주를 찾은 권영국 후보를 초청해 지역 정책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거운동으로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이 오늘 5대 제주 공약, 4건 공약 중에 1번이 제2공항 백지화거든요. 그 네.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 제2공항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영향 평가에서 제주 2공항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환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를 이미 했었던 것인데요.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뒤집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주도의회 또 국토부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주도민의 의견을 물었을 때 이미 반대가 우세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시에 원희룡 도지사가 이러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묵살했던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2공항의 건설은 명분이 없는 건설 공사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백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제2공항 건설 계획을 결정할 당시에 2045년까지 4,560만 명의 수요가 연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지금 10년째 제주의 공항 이용객은 연간 3천만 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증가할 어떤 다른 요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결국 국토교통부의 예측대로 항공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제주공항을 확대 개선을 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4.3은 미군정하고 이승만 정권의 국가폭력에 맞섰던 민중항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의미에 맞도록 4.3을 4.3 민중항쟁으로 정명을 하고 또 그
그래서 4.3 특별법을 제대로 개정을 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또 희생자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우리의 방향, 역사적 의미를 새기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주 4.3 과정에서 미군정의 역사적 책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미국이나 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거나 조사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주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4.3 미군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한미조사위원회를 제안하고 만들어서 4.3의 완전한 진실 규명을 미국의 협조하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부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도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시장 직선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초의회도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기본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 기준에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70%를 감축하고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이제 탄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탈탄소 개념으로 앞으로 기후 정책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일 제주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일 오전에 제주시 일도동 동문로터리에서 집중 거리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다음 주 제주 유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50분쯤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모든 대선 후보 벽보 얼굴 사진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거 벽보에 그을린 흔적이 있는 것을 경찰이 순찰 중 발견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제주시에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앞 선거 벽보를 훼손한 일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관계자를 사칭한 예약 부도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선대위는 최근 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4건의 예약 부도 사건에 대해 오늘 오전 제주경찰청에 사기와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대위는 또 민주당 명의로는 예약을 하지 않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호송을 방해했다며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정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 절차가 위법이었다며 시민단체가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진보당 간부에게 북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이 진보당 간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현은정 씨와 현진희 씨는 지난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3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곧바로 선고하는 즉일 선고를 이례적으로 강행하면서 절차를 어겼다고 반발했습니다.
3사람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는 과반수가 찬성하는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재판장이 독단적으로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선고 공판을 따로잡아 그 전에 판사들끼리 합의하거나 즉일 선고를 하더라도 합의 절차는 거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을 하고서 3사람만의 합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 시간이 뭐 10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뭐 몇 시간이 됐건 그러한 합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입장을 해서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선고 직전 방청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한숨소리나 탄식을 하면 구속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족인데 호흡도 크게 쉬지 말고 숨도 크게 쉬지 말고 울지도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저는 이런 게 어디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지. 시민단체는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개별 재판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제주가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무위원회를 열고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를 포함한 7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처럼 이용해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V2G 실증 사업이 선정됐는데 전기차에 충전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고도완화 방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 19일까지 하기로 했던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전문가 토론회도 개최한 뒤 7월 말까지 고도관리 방안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년째 공사가 지지부진한 제주 롯데리조트 개발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업자인 호텔 롯데는 서귀포시 색달동 4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3,790억 원을 들여 콘도와 식물원 등을 짓는 관광개발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공하기로 했지만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했습니다. 호텔 롯데는 관광 여건이 달라져 휴양 콘도를 줄이고 정원과 캠핑장을 늘리겠다며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005년 이후 20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반복되는 사업기간 연장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주에 무비자 입국한 뒤 위조된 외국인 등록증으로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려던 외국인들이 붙잡혔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뒤 지난달 제주항에서 여객선에 탑승하려 한 4명과 이들에게 위조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어준 알선책 1명 등 인도네시아 국적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이름과 외국인 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무부는 알선 집단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일부 대선 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헌법상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교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이며 임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전문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부 지역의 의료 공백 대책으로 26일부터 서귀포시 성산읍에 공공심야 약국이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심야 시간 약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이 없는 동부 지역에 추가로 한 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성산읍 태양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밤 8시부터 11시까지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 내 공공심야약국은 모두 7곳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